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내러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으로 이루어진 삼각편대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 민중들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세뇌탈출입니다. 먼저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탈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이렇게 논쟁의 거리가 많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이제 이 백신에 대해서 이제 신앙심이 깊으신 분들 중에 일부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 같은 그런 케이스 아니냐, 뭐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원래 이 주제에 대해서 뭐 깊게 다룰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죠. 저는 그 교회를 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사람이라고는 할 수 있는데 종교적인 성향이 강한데 또 종교에 대해서 친화적이고 특히 프로테스탄티즘에 대해서 친화적이고 교회는 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주제를 그 전부터 좀 생각은 했었는데 이렇게 다루려고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루게 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참으로 가깝게 지내는 형제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이제 명문대 나왔고 한 20여 년을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뭐 많이 부를 쌓아놓은 상태도 아니고 참 그냥 이렇게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50이 넘은 나이에 신학으로 갔습니다. 굉장히 신앙심이 깊은 친구인데 이 친구랑 이제 어저께 백신 얘기를 잠깐 하다가 전화로 그게 1시간 반 정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와 저 사이에 됐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그 친구한테 백모 세뇌탈출에 나와서 좀 얘기를 해주겠냐 그랬더니 그냥 오늘 자기랑 나눴던 이야기를 차분하게 정리해서 백모가 혼자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사실은 그 친구의 대변인으로서 거의 대변인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깝게 생각 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백신이 666이냐 칭표냐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많이 돌죠. 이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로마 황제 도미티안의 그 기독교 박해식이 서기 89년에서 96년 정도에 일어났던 한 7년 동안 일어났던 아주 잔인무도한 기독교 박해 시기에 쓰여졌다고 받아들여지는 책이죠. 요한계시록은. 참고로 네로는 그 기독교 박해에 대해서 악명이 많지만 네로는 로마 안에서만 박해를 했습니다. 반면 도미티안은 그 정치적인 목적이 명확했어요. 네로는 이제 일종의 도라이였고요. 도미티안은 그게 아니라 로마 제국의 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리스 로마 신, 그러니까 로마 신이죠. 이제 로마 신이 이제 그리스 신의 이제 이름을 바꾼 거잖아요. 제우스를 뭐 주피터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꿨죠. 이 그리스 로마 신의 위상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서 극악무도한 박해를 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또 유대인에 대해서. 저랑 얘기를 나눈 친구의 제일 처음에 이제 얘기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이제 666의 표시를 뭐 이마, 손등 이런 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거기에 666이라고 숫자가 찍힌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전에 유대교나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제 교리를 이렇게 뼈에 새길 정도로 노력한다는 그런 의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를 써서 이마에 붙이고 다니고 손등에 붙이고 다니면서 외고 손등에 써서 외고. 근데 이제 이 백신이 666 뭐 이런 거는 결국 요한계시록 얘기인데 과연 문제의 백신들 이때 이제 모든 백신에 대해서 다 이런 게 아니라 화이자, 모데나,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 같은 이제 그 첨단 생명공학으로 만들어진
첨단 백신이 이제 해당되는 경우죠. 이 문제의 백신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나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살펴보다 보면 이 백신이 요한계시록 666 뭐 이런 이슈가 아니라 창세기 4장 그 제일 처음에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브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과 비슷하게 카인을 창조했다라는 그런 얘기의 의미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 제일 처음에. 이 문제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창조의 영역을 건드리고 있다고. 이 생명공학이 그 정도까지 발달을 했기 때문에 생명과학이. 그래서 이렇게 생명의 유지와 창조에 관한 가장 깊숙한 그 영역, 깊숙한 속사를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과연 인간이 이 정도까지의 백신을 써야 되는 거냐라는 원초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이슈의 성격이 그거다. 그러니까 요 666 뭐 묵시록의 문제 그런 이슈가 아니고 창세기 4장 1절에 관한 문제다. 이제 그런 얘기를 그 친구와 제가 어저께 한 1시간 나눴습니다. 여기서 잠시 이게 왜 생명공학을 얼마나 깊게 건드리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저희 백모 세뇌 탈출이 아마 이거를 좀 부정확하더라도 가장 많이 또 가장 진지하게 이 첨단 백신에 깔려 있는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려고 노력해온 유튜브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거를 짧게 반복하겠습니다. 이 첨단 생명공학 백신 파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 이 첨단 생명공학 백신의 목표는 사람 몸으로 하여금 병원균이 만들어내는 S단백질을 형성하도록 만들어서 인체 면역체계가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S단백질을 물리치는 법을 익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거예요. 참고로 S단백질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폐세포에 달라붙을 때 사용하는 본드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그러니까 작동 방식은 코로나고 박쥐 코로나고 이 인간 세포에 달라붙는 방식은 박쥐 코로나에서는 이때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S단백질 방식으로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혀 두 개의 다른 뿌리에서 나온 그 유전자 구조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인공 합성됐다라고 주장되는 겁니다. 이제 인간 몸의 그 면역 체계를 자극시키는 병원균 이런 걸 항원이라 그러죠. 패토젠이라 그러죠. 패토젠이라 그러는데 항원이 기존 백신에서는 죽은 병원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inactivated virus입니다. 비활성 상태의 바이러스였습니다. 기존 혹은 비활성 상태의 박테리아였었습니다. inactivated 박테리아였습니다. 이건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죠. 병원균을 힘을 빼서 죽여갖고 인간 몸에 넣으면 인간 몸이 그것과 싸우는 법을 익힌다.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공학 첨단 백신은 병원균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병원균 안 씁니다, 이거. 병원균을 안 써요. 코로나 바이러스. 뭐만 쓰냐? 병원균에 관한 정보만 씁니다. 병원균의 유전자 구조만 분석합니다. 병원균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 원리만 분석합니다. 그 정보와 지식을 쓸 뿐이지 병원균 자체를 뭐 죽이고 살리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 생산 공정에. 그럼 이건 뭐냐? 병원균을 상대로 한 게 아니라 딱 노림수가 있는 거예요. 병원균이 인간 몸에 달라붙는 그 지점에서 사용되는 게 뭐지? X단백질이네. 오케이, S단백질을 공격해. 그걸 차단시켜. 마치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그 발수 무슨 뭐 점퍼 같은 거 있죠. 발수 비옷 통풍도 좀 되고 그런데 비가 상당히 와도 빗방울은 스며들지 못하고 그러니까 빗방울을 물리치는 거죠. 이걸 발수라 그러죠. 마찬가지로 병원균이 우리 몸 세포에 달라붙을 때 본드를 S단백질을 쓰는데 그 본드가 못 달라붙게 막아내는 것이 첨단공학 백신의 목표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막아내냐? 인체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 몸을 속여요.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여금 바이러스가 만들어내는 S단백질을 만들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그럼 방안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람 몸 안에 S단백질을 위한 단백질 합성 명령서를 주입해 버리는 거예요. 이 단백질 합성 명령서가 mRNA라고 불립니다. 메시지 RNA. 이게 화이자 모데나 방식이에요. 그러면 그 명령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데 인공화학물질이에요. mRNA는 인공화학으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걸 희석해 갖고 몸에 집어넣어요. 그럼 우리 몸이 단백질 합성 명령서를 받았어요. 세포가. 그래서 만들어내 S단백질을. 그러면 우리 몸의 다른 활동 방식, 면역체계가 이게 듣도 보도 못한 단백질이 몸 안에서 돌아다니니까 그 단백질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몸 스스로가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하도록 몸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게 mRNA예요. 이 안은 뭐냐? 이 단백질 합성 명령서는요, DNA에서 찍어냅니다. 단백질 합성 명령서 mRNA는 일회용입니다. 그러면 일회용 합성 명령서를 원판에서 벗겨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원판이 뭐냐? DNA입니다. 이 벗겨내기, 찍어내기를 트랜스크립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단백질 합성 명령서를 DNA로부터 벗겨내서 mRNA를 만드는 과정, 이걸 트랜스크립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앞에 화이자 모더나는 DNA는 안 집어넣고 DNA 쪼가리는 안 집어넣고 굉장히 짧은 DNA 쪼가리예요. 저거. 쪼가리는 안 집어넣고 합성 명령서를 직접 집어넣은 거예요. 반면에 아스트라제네카나 존슨앤존슨은 DNA 쪼가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S단백질 합성 명령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판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 DNA 쪼가리가 가사 쭉 이렇게 줄을 서 있어. 그러면 얘가 우리 몸이 DNA가 있으니까 거기다 대고서 명령서를 벗겨서 만들어내요. mRNA를 만들어내요. mRNA 만들어내면 그 다음엔 그것에 의해서 S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구조로 돌아가요. 한 단계 더 뒤에 있는 거죠. 한 단계 더 뒤가 있는 거죠. DNA라는 게. 이 DNA 트로이 목마 방식은. 왜 이걸 트로이 목마라 그러냐? 세포의 DNA가 어떻게 집어넣을 텐데? 야, 그거 바이러스가 우리 몸 감염시키는 게 바이러스가 자기 DNA를 우리 몸 세포 속으로 집어넣는 과정이야. 그렇거든요. 우리가 바이러스로 뭐 질병을 앓는다. 그 뭐냐면 바이러스가 자기 몸에 자기의 DNA를 우리 세포랑 딱 결합을 해갖고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세포는 DNA가 들어오니까 DNA대로 mRNA를 만들고 mRNA대로 단백질을 만드는데 그 단백질 덩어리가 바이러스가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 복제죠. 그러니까 DNA를 어떻게 집어넣을 텐데 바이러스 써 바이러스. 인간한테 무해한 바이러스. 근데 인간 몸에 잘 달라붙는 거. 침팬지 독감 바이러스 같은 거 써. 그게 아데노 바이러스예요. 침팬지 독감 바이러스를 씁니다. 그러니까 트로이 목마죠. 트로이 목마가 그거 아니에요. 목마를 쫙 집어넣었더니 목마가 딱 열리고 도독도독도독 그리스 병사가 튀어나온 거 아니에요. 똑같죠? 침팬지 독감 바이러스를 집어넣어서 침팬지 독감 바이러스는 이제 지가 가서 자기가 인간 몸에 침투를 시키는 DNA가 원래는 침팬지 독감 DNA를 침투시켜야 되는데 인간 몸에다 대고 S단백질 합성 명령서 원판 DNA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로이 목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트로이 목마란 말도 있고 DNA 방식이라고 말도 있는데 저는 결합을 해서 DNA 트로이 목마 방식이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아까 mRNA는 이거는 일회용이에요. 아까 여기서도 보셨지만 단백질 합성되면서 mRNA는 없어져 버려요. DNA는 일회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몸에 좀 지속을 하다가 우리 몸의 원래 DNA가 아니니까 소멸돼 버려요. 즉 다시 말하자면 mRNA 방식은 단백질 한 번, S단백질 한 번 만들고 나서는 없어져요. DNA 방식은 한 번 만들고 남아 있는데 그러나 몇 번 못 원판으로 몇 번 못 작용하고 없어져요. 따라서 이 DNA 트로이모바 방식을 쓰든 mRNA 방식을 쓰든 우리 몸의 유전자가 바뀐다든지
혹은 우리 몸에 이상한 무슨 유전자적인 징표가 남는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거의 없다고, 거의가 아니라 100%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원리를 보다 보면 이게 666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의 성격이 요한계시록 666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이거 좀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문제가 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의 성격이 창세기 4장 1절 카인과 똑같은 성격의 문제다. 이 문제가. 그래서 우리가 고민할 지점이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첨단 백신을 만들어내는 첨단 생명공학이 제기한 이슈는 이겁니다. 이 범인은 트럼프예요, 이게. 그러면 인간 백신을 이러한 첨단 생명공학으로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종류로 화급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기술이 존재하고 그걸로 하면 좋다는 건 아는데 가축 백신 같은 거 한두 개 생산해 나는 그런 단계였었어요. 상용으로는. 그런데 이게 전 세계적 팬데믹이 퍼졌는데 빨리 대응을 해야 되니까 야, 제일 좋은 기술이 뭐야? 딱 보니까 네, 좋은 기술 보니까 여기 DNA 트로이모마 방식하고 mRNA 방식이 있는데 이거 참 좋은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오퍼레이션 워프 스피드, 워프 속도, 워프라는 게 이제 그 4차원 시공간 이동을 워핑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저기 미국의 SF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WARP, 그러니까 4차원 시공간 이동하는 그러한 속도로 이거 빨리 개발해. 그러고 떼돈을 집어넣은 거죠. 뭐 수십조 원을 집어넣었죠. 한 3, 40조 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없어지니까 굉장히 빨리 작동을 한 거예요. mRNA 방식의 모더나나 파이저가 이미 시제품이 언제 나왔냐. 그러니까 시험관 실험을 하는 시제품이 2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인체 실험이 3, 4월 달에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크게 변한 게 없어요. 인체 실험 때는 뭐를 조정하는 거냐면 몇 회 투약해야 되냐. 투약 양이 얼마냐. 그 다음에 그 연령대, 성별, 기저질환, 그 다음에 투약 상태에서 다시 감염될 때, 이거 특히 사백신들, 죽은 바이러스 쓰는 백신은 투약 상태에서 다시 감염되면은 문제가 불거져 갖고 사망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사백신은. 근데 이거 이제 투약을 해서 아직 몸이 지금 막 이제 면역을 만들려고 싸우고 있는데 진짜 병원균에 감염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실험이에요, 인체 실험이. 그럼 이거 뭐냐, 무슨 이슈냐, 이게 본질이 뭐냐. 인체의 특정 단백질 합성 능력을 부여한다라는 거예요. 인체의 단백질 합성 능력은 인간 고유의 유전자에 담겨진 정보에 의해서만 단백질을 합성을 해왔어요. 근데 인체가 합성하지 않았던 단백질을 너 합성해라고 능력을 부여한 거고, 이걸 특정 부위의 특정 단백질 합성 능력으로 부여하는 거예요. 이제 특정 부위로 가는 게 이게 특히 모더나 쪽 기술인데요. 요번에 이제 이런 백신 같은 경우에는 특정 부위에 대해서 고민을 덜 해도 돼요. 왜냐? 이게 간에 대충 가면, 이 근육주사 같은 거 넣으면 간으로 가거든요. 간에 가면 이게 폐로 가서 다 잘 돼요. 그냥 저절로. 근데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오른쪽 무릎 연골 주위에 연골에 관계된 단백질을 왕창 만들어내서 지금 연골 너덜너덜해진 거 좀 강화해 라고 하면은 여기다 주사 놨을 때 그 연골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데 안 가고. 그러니까 인체의 특정 부위에 특정 단백질 합성 능력을 만드는 거. 이런 기술이에요. 이게 특징이. 그럼 이거 언제 쓰이냐? 백신에 쓰이고요. 항암 치료에 쓰여요. 예를 들어서 암세포를 잡아 죽일 수 있는 특정 단백질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암세포 킬러 단백질을 생성하도록 암세포 주변 우리 몸 세포에다가 그 단백질 합성 명령서를 전달할 수 있으면 항암 치료가 되겠죠. 부작용은 최소화되면서. 단백질 게임이니까 방사선으로 지진다든지 화학약품으로 잡는다든지 이거보다 훨씬 부작용이, 그러니까 구역질이라든지 어지럼증 이런 뭐 탈모 이런 부작용이 없겠죠. 또 난치병,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심장 근육의 특정 부위를 강화시켜줘야겠다. 판막을 강화시켜줘야겠다. 또 관절.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뭘까요? 인공장기 배양이 나가요, 이게. 장기가 단백질 덩어리 아니에요. 심지어 뇌까지도.
단백질 덩어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뭐예요? 돈만 있으면 부속품 바꾸어 가면서 200년, 300년 살 수 있다는 소리가 돼요. 이게 그 문턱까지 가 있는 기술이에요. 이게 공포스러운 기술이거든요. 그 이슈는 뭐냐? 이 같은 공포스러운 경이로운 기술에 대해서 나는 무슨 선택할 거냐예요. 제가 어저께 제 친구랑 얘기를 했을 때 나 그런 돈 없지만 가정에서 내가 1,000억, 2,000억을 쉽게 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치자. 그럼 내가 이제 앞으로 한 10여 년 후에 이게 인공장기 배양까지 갔다고 치자. 예를 들면 돼지한테 돼지의 간 부위에 돼지로 하여금 인간 간과 동일한 구조의 간 덩어리를 돼지 간 옆에서 합성 만들어내도록 하는 거를 계속 주사를 놔서 돼지가 인간 간과 동일한 걸 만들어내. 그래서 제가 간이 망가지면 간 받고, 췌장 망가지면 췌장 받고, 폐 망가지면 폐 받고, 심장 망가지면 심장 받고. 뇌도 뭐 여기가 좀 잘 안 돌아가네. 이 부위에 눈알, 이빨도 다시 한번 잇몸 강화, 피부. 그래서 생생하게 계속 부속품 바꿔가면서 사는 거예요. 내 2,000억 쓸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내가 그 돈 2,000억 나 쓰겠냐? 나 안 쓴다. 내 돈이 아까워서 안 쓴 게 아니라 인간이란 동물이 뭐 한 80년 100년 살면 다 겪을 거 겪어봤고 이제 후세 살으라고 좀 자리 비켜서 좀 빠이빠이하고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난 돈 있어도 그런 돈 안 써. 내가 심지어 내가 치매가 걸려서 벽에 똥을 바르고 추하게 죽더라도 그 돈 안 써 나. 모탈리티. 인간이 한 세상 풀로 잘 채우고 숨질 수 있다는 거. 필멸성, 인간의 필멸성, 인간의 죽음. 그거 자체가 난 마지막 단계면 그 축복이라고 생각해. 내가 어저께 제 친구한테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부닥치는 문제가 뭐냐면 이런 아주 공포스럽고 경이로운 이 첨단 생명공학에 대해서 나는 무슨 입장 취할 거냐. 이 문제가 이번 백신이 제기하는 문제예요. 뭐 요한계시록 666 문제가 전 아니라고 봅니다. 뭐 베리칩, 뭐 DNA 변형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보다 굉장히 깊은 문제를 제기해요. 자, 그래서 이슈가 그 친구의 말에 의하면 창세기 4장과 닮은 꼴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4장 성경 이제 한글 성경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 남자를 얻었다. A man. 이제 킹 제임스 버전 KJV 성경이죠. 영역 성경의 최고봉이죠. 가장 거기서는 이렇게 얘기되죠. And Adam knew Eve, his wife. 이때 이제 knew는 우리가 남자를 안다, 여자를 안다 할 때 그게 영어식 표현에서 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성적 관계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그 부인과 성적 관계를 가졌다. 그 다음에 she conceived. 그래서 부인이 임신했고 and bare Cain, 카인을 낳고 and said. 그리고 말했다. I have gotten a man from the Lord. 내가 주님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그 이제 이 성경 구절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냐인데 from the Lord. 주님으로부터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주님으로 그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게 주님과 더불어 혹은 히브리 원어는 주님도 아니죠. 주님이란 단어는 그렇죠. 주님, Lord. 이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리스어로 번역될 때 들어간 걸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그 다르게 그냥 아버지나 혹은 그 아버 혹은 이제 그 야훼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히브리 원어로 보면 제 친구의 말에 의하면 뭐뭐로 붙어라기보다는 에 야훼, 그러니까 야훼와 더불어 혹은 야훼의 도움으로 혹은 야훼와 동일하게 야훼와 같이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은 결국은 뜻이 나는 야훼의 도움으로 남자를 창조했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I have created a man with the help of Yahweh.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이브가 그 생명 창조라는 하나님의 신성한 권력을 공유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인이 눈밖에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카인 낳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신성한 권력을 창조라는 신성한 권력을 공유했다라는 그러니까 창조 주권에 대한 공유 선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절이. 요 아래 이거를 히브리어 어감으로 옮겨 놓은 영어 성경 연구 사이트의 말이 요겁니다. 이 어감은 뭐냐? 야훼 formed man. 야훼가 남자를 만들었다. I have formed the second man. 나 이브는 두 번째 남자를 만들었다. 이 문제예요. 생명공학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 창조의 가장 깊고 내밀한 영역의 문 앞까지 데려다 놨다고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감당할 텐데, 나는 뭘 선택할 텐데, 강도질 해가지고 2천억 무기명 채권 들어놓고서 과학기술 발달할 때마다 눈알 바꾸고 뇌 땜질하고 폐 바꾸고 간장 바꾸고 콩팥 바꾸고 창자 바꾸고 관절 바꾸고 해서 400년 500년 살려고 하는 거 욕심 부릴 거냐? 이런 문제를 제기해요, 이게. 그래서 이 문제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 생명공학을 어찌하오리까? 이걸 어찌하오리까? 근데 인간의 지식이 여기까지 도달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자기의 관점을 가지라. 그리고 그 대신에 진실 존중이라는 공통지평에서 계급장 떼고 붙자. 이게 르네상스거든요. 각각이 자기의 눈알, 자기의 관점과 자기의 뇌수를 장착을 하고 활동을 해라. 그 대신에 진실 존중이라는 공통지평에서 계급장 떼고 붙자. 저는 그 르네상스 정신을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근데 그 정신에 의해서 쭉 지식을 밀고 나오다 보니까 이젠 지식이 이 지경까지 생명의 가장 내밀한 신비의 문턱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통도 마찬가지. 지식이 소통되면서 부풀어져 올라가잖아요. 지식이야말로 알미라는 건 나눌수록 빨리 증가하거든요. 나눌수록 빨리 증가해요. 공유할수록. 지금은 우리가 개인 소통, 개인 창작이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무섭냐면 지금요. 15테라바이트 무한대역 15테라바이트 무한대역 동영상 스트리밍 서버, 지금 유튜브 서버 같은 거. 나 혼자 쓴다면 15테라바이트 가지고 충분하죠. 15테라바이트면 HD급 40만 분입니다. 40만 분이란 건 7만 시간이고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KBS, MBC, SBS가 재방송 빼고 하루에 신규 방송으로 몇 시간 분 만드나 뉴스 포함해서 10시간 분이나 만들똥말똥 할 거예요. 그러면 KBS, MBC, SBS 같은 지상파 방송에서
7,000일 동안 만든 HD급 동영상이 15TB입니다. 그 앞에 걸어놓고서 무한대로 쏘는데 요새 이런 서버 하나 임대하는데 얼마냐? 럼블, 비메오 이런 데서 임대하면 뭘 120만 원, 200만 원이면 임대해요. 그건 무슨 얘기야? KBS, MBC, SBS의 지상파 면허, 사업 면허 가치가 얼마냐? 월세로. 월 120만 원, 200만 원인 세상이에요. 저도 이제 백모도 조금 있으면은 비메오나 럼블에 월 한 돈 100만 원 주고 제가 이때까지 해놓은 게 한 5TB 됩니다. 거기다가 아주 백모 그 스트리밍 서버를 아예 걸어버리려고 그래요. 제 거 마음대로 땡겨서 보셔라 이거요. 언젠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닌가요? 인구의 300배에 해당하는 기기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지금 5G 시대가 되면 모바일 그 이동통신 모듈이 들어간 그 LTE나 뭐 요새 같으면 LTE 모듈이죠. 모듈이 들어간 기계가 몇 대가 되냐? 300배로 늘어요. 저희 지금 한 8천만 대 되는데 이거 300배 늘면 얼마야? 240억 개가 깔리는 거예요. 속도는 100배가 늘고.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게 뭐냐? 인간의 지식과 정보와 자동화가 축적되고 발전하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는 거예요. 이 개인 소통, 개인 창작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아찔아찔한 그 특이점에 와 있습니다. 문명의 특이점에. 이 특이점에 와 있다는 것에 대한 표시예요. 그 특이점이 특이점이라는 게 이제 물리학에서 쓰는 개념인데요. 특이점을 통과하면 이때까지 벌어지지 않았던 이상한 현상들, 아주 낯선 현상들이 막 벌어져요. 이게 뭐냐면 이게 뭐 666 표시, 그거 맞으면 표시가 생기고 안 맞으면 표시가 안 생기고 이게 아닙니다. 맞거나 안 맞거나 모든 사람 눈앞에 뭐가 닥쳐 있냐. 인간의 알량한 머리, 이 때때로 고상하고 고귀하지만 상당한 경우에는 비겁하고 비루한 마음, 그 영혼이 생명의 가장 깊은 비밀을 열어젖히는 문턱에까지 와 있는 거예요. 과학으로.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인간이.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사람 몸으로 하여금 예를 들어서 저한테 어떤 종류의 DNA를 mRNA를 하면 제가 엉뚱한 단백질 덩어리를 막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돼지한테 어떤 종류의 mRNA를 집어넣으면 돼지가 뭐 여기 옆구리에서 돼지의 간이 아니라 인간 간과 똑같은 단백질 덩어리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까지 왔다는 소리예요. 한 생명종이 자기가 만들지 않았던 단백질 덩어리를, 생명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한 생명종이 자기가 만들지 않았던 단백질 덩어리를 만들도록 그 생명종을 유혹 내지 유도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이게 둘 다. 하나는 좀 더 약간 무식해서 DNA 쪼가리로 그걸 유도하고요. 다른 하나는 좀 더 스마트해서 아주 직접적인 mRNA로 그걸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맞으면 666 표시 생기고 안 맞으면 666 표시 안 생기고 맞으면 무슨 뭐 DNA가 좀 흔들리고 안 맞으면 안 흔들리고 이거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는 맞아도 DNA 안 흔들려요. 그리고 맞거나 말거나 666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보다 근본적인 거. 이 생명공학을 어찌하오리까. 그 다음에 이 생명공학을 탄생시킨 이 눈알, 이 백모의 알량한 눈알과 알량한 뇌수를 어찌하오리까. 이러한 종류의 굉장히 급속한 그 지식과 정보와 과학의 발전이 가능토록 만든 이 개인 소통, 이 개인 창작을 어찌하오리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개인됨을 감당할 수 있냐 이거예요. 건강한 개인됨을. 이 문명이 거기에 특이점에 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문제 자꾸 생각하다 보면 이런 거죠. 나는 그래서 제가 세례탈출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 백신 효과 있고 그 뭐 666과 관계없는 것도 아는데 생명공학을 너무 깊게 건드렸기 때문에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그런 종류 백신까지 맞아가면서 살아야 돼라는 의문이 있어서 난 맞고 싶지 않다라고 판단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100%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존중합니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지금 뭐 이런 백신이 뭐 문제가 있다, 이거 신앙에 어긋난다, 안 어긋 이런 거랑 상관없이 엊그저께 그 평생을 아프리카 선교에 바쳐오신 굉장히 그 덕망이 높으신 그 70대 중반의 그 성직자는 나는 백신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 이거 뭐 맞고 아프리카 콩고 가서 지금 선교하겠다. 그래서 이제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먼저 맞고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선순위가 먼저 와서. 그러면 이런 경우는 뭐냐 이거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라 우리 그 지금 신학 공부에 이제 그 자기의 모든 생활을 바친 제 친구가 제기하는 문제입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 친구를 대변해서 둘 사이에 나눴던 문제의식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이 백신 과연 666의 징표인가? 666의 징표인가? 의 말씀 오늘 잠시 가당찮게 올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